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운 이 여름, 계속될 것만 같았던 무더웠던 이 여름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어요. 2020년, 여러분은 어떤 여름을 보내셨나요? 폭우로, 전염병으로 인해 집 밖을 나서기가 무섭고 주저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떠나가는 이 여름을 추억하며 시원한 이야기 한 편을 준비했답니다. 바로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구천동 계곡 이야기예요. 무주는 겨울엔 무주 리조트 스키장, 그리고 덕유산 향적봉도 관광 코스로 유명하답니다. 또 여름 휴가철이면 산 좋고 물 좋은 구천동 계곡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더위를 식히고들 가시고 반딧불이 축제도 유명하지요. 무주 구천동. 여기에서 신기한 사실, 구천동은 내가 사는 곳의 행정 명칭의 동이 아니랍니다. 계곡의 구비구비가 9,000번이라서 혹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9,000명이나 된다고 해서 구천동이라는 말도 있고, 오늘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어 구천동이라고 불린다는 전설도 있지요. 우리 사는 지역 이야기에 숨겨진 전설 따라 삼천리,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제목, 구천동과 박문수. 아주 오랜 옛날 조선시대 때의 일이었어요. 온 나라에 먹을 것이 풍족하여 백성들은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한 나그네가 한양을 떠난 지도 몇 달이 지났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인 산봉우리와 사람이라곤 찾을 수 없는 무주의 산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지요. 어휴, 도대체 마을은 언제 나오는 거야? 아, 가도 산과 바위뿐이잖아.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해는 이미 뉘엿뉘엿 산을 넘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어둠이 점점 짙어졌지요. 이런 큰일이다. 벌써 깜깜해졌네. 어서 사람 사는 집을 찾아야 할 텐데. 나그네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이 나그네의 눈에 들어왔어요. 불빛이다. 다행이다. 어서 저쪽으로 가봐야지. 나그네는 빛이 보이는 쪽으로 서둘러 갔어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제법 큰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미 늦은 밤이라 대부분의 집들은 불을 끄고 잠이 들어 있었고, 외딴 곳에 있는 이 집만이 불이 켜져 있어서 겨우 발견한 것이었어요. 아직 주무시지 않으니 문 좀 두드려 볼까? 나그네가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려고 할 때였어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크게 들려왔지요. 그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 다 같이 죽자꾸나. 여보, 아버님. 방 안에서는 집안 식구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불빛이 비치는 창문에는 칼을 들고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계십니까? 이보시오. 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거니시오? 이 밤에 어쩐 일로 우리 집까지 오셨습니까?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와 나그네를 맞이했어요. 저는 한양에 사는 박수명이라고 합니다. 길을 가다 길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손님을 들일 형편은 못 되오나 날이 어두워졌으니 일단 들어오시지요. 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어르신 댁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연유인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손님께서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어르신 사람이 죽어야 할 정도의 큰일이라면 마지막으로 저에게 속 시원히 얘기라도 해주십시오.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가 혹 하늘의 뜻일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노인은 망설이다가 나그네의 간곡한 부탁에 어렵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원래 한양에서 살다 온 구제서라 하오. 젊을 때 몸이 약해져 요양하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다오. 그런데 이 무주라는 동네가 너무 맘에 들어 주변 아이들을 가르치며 계속 살고 있다오. 노인은 나그네에게 지난날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많이 도와주곤 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기 시작했다오.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천석두라 하는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우리 집안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오. 아마도 질투가 났던 모양이요. 네.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어르신. 그랬지. 그런데 얼마 전에는 우리 집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가지 뭐요? 네? 무슨 말이요? 나 참, 우리 아들이 천석두의 며느리를 꼬셨다며 내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내 며느리를 자기의 며느리로 데려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소. 네? 말도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런데 내일이 우리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치르는 날이요. 내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아이고. 노인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어르신의 사연을 다 들은 나그네가 말했지요. 어르신, 관아에 가서 사또께 억울한 사연을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당치도 않은 소리요. 이 마을은 천석두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오. 사또도 천석두의 친척이며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석두의 눈치를 보며 사는 처지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오. 만약 내가 사또께 그 사실을 말한다면 천시일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이런, 안 됐군요.
그래도 어르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 함부로 목숨을 버려선 안 됩니다. 방법이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그네는 해가 뜨기 전 일찍 일어나 무주의 모든 관할을 다스리는 수령이 있는 동원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수령에게 마패를 보여주며 말했지요. 나는 암행어사 박문순이라. 당장 나에게 말과 포졸들을 내놓거라. 아이고, 예, 어사님, 알겠습니다. 바로 그 나그네는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나쁜 짓을 일삼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벌 주고 다녔던 어사 박문수였던 것이었어요. 한편 천석두의 집에서는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하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고 마을 사람들은 결혼식을 구경하기 위해 천석둔의 집마당에 모여 있었지요. 노인은 생각했어요. 내가 어젯밤 죽었어야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지요. 얼마 후 문을 박차고 포졸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에서 비단을 입고 갓을 쓴 한 선비가 내리더니 천석두에게 가서 말했지요.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다. 오늘 이곳에서 극악무도한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 하여 내 그 두 사람을 잡으러 왔다. 너희 포졸들은 이 두 사람을 당장 잡아 끌고 가거라. 어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은 천석두와 그의 아들을 묶었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암행어사 박문수는 천석두 부자를 멀리 귀양 보내고 구제서 노인의 아내와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어르신,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하여 구제서의 가족들과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시성을 가진 사람과 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게 되면서 마을 이름이 구천동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마을 지명에 대한 재미있는 설화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무주 구천동은 옛날 신라와 백제 사람들이 통과했던 길목인 낮의 통문으로부터 덕유산 국립공원 꼭대기인 향적봉까지 33개의 멋진 절경이 있는 무척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시원한 폭포와 멋진 바위,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과 식물들까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풀내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곳에 가면 박문수가 다녀간 어사길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무주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구천동 이야기를 한번 떠올리며 미소 지어 보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